1년이 또 금방 가버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세월이 너무 빠르죠, 그죠? 저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될 때 가끔씩 시청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1분짜리라 같이 잠깐 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무섭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돼 보일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실제로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그림 딱 맞는 것 같아요. 2020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참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전에 그런 영상이나 요런 지금 생애 주기 같은 요런 그림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그죠?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뭐 노년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간은 되게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나고 보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 또 특히나 이 2020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도 감염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죠.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이미 그 통계를 뛰어넘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사가 아닌 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게 사망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절감을 하게 되냐, 인생은 흔히 말하는 life is B to D 그러잖아요. B에서 D까지다. birth to death. 그래서 태어나면 죽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그 사이에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게 choice다. 그래서 우리는 A의 비니스를 선택해서 우리 미래를 바꿔간다. 이게 우리 사업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생애 주기에서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2021년, 다가온 2021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죽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가 우리 보통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다치시고 뇌수술을 받으셨죠.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지금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나이 때 머리를 다치시고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 IQ가 초등학생 이하로 떨어지게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제 나이가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가 1986년, 한국은 당시에 아시안게임이라고 하는 국제적 행사를 처음 개최한다고 국가 전체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을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막장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찌질이 못 살다가 그렇게 됐으면, 가난이 친숙했으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가장의 무게, 10대 후반인 저에게 이렇게 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못 마친 상태에서 돈 버는 일을 시작을 했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야 했었어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심야에는 그때 우리 생업으로 했던 당구장 마감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새벽 2시까지 그걸 20살 때부터 제가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자영업으로 갈까 하다가 취직을 결정을 하죠.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구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선택을 하고 직장생활을 스타트하면서 하고 있던 자영업을 정리를 해요. 그 당구장을 팔고 그냥 직장인으로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서 수입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돼서 밤에 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저는 아메이가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그래서 더 아메이의 사업을 더 간절하고 열심히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1년이 되고 2001년 4월에 제가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고, 재정의 자유는 아니었죠.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됐으니까. 2001년 4월에 이 정도면 내가 풀타임으로 해도 되겠다고 사직서를 낸 겁니다. 그러고 몇 달 있다가 불과 사직서 내고 한 석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세요. 86년부터 2001년까지니까 15년이죠. 15년을 집에만 계시다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말기를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투병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당시 저희 아버지는 62세밖에 안 되셨는데 그 상황에서 제 인생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기간이 워낙 15년이라는 기간을 집에만 계셨고, 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돌아다녀야 됐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넘버원 첫 번째 꿈이 전원주택 짓기가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그리고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뵈니까 또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수명이 유한하고 아버지도 떠나시고 어머니도 떠나가실 텐데 진짜 효도가 뭘까? 진짜 효도가 뭘까 생각하니까, 살아 계실 때 잘된 자식의 모습을 하루라도 더 빨리 보여드리면 그게 효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죠. 49일째 저희 아버지 산소에 가서 같이 옆자리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자.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때 결단을 하면서 다음 달부터 내가 퀄리파이를 해야겠다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이아몬드인 아들의 모습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스트레이트로 다이아몬드를 마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내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하려면 6그룹이 6번씩 하려면 총 36회의 퀄리파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웠던 결심이 뭐냐면, 내가 36번에 SP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열정이, 저의 결단이 제 파트너들에게 이렇게 긍정적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고, 제가 열심히 뛰는 모습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또 결단해서 또 같이 열심히 뛰고 해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해요. 6그룹이, 기존에 퀄리파이를 하고 있던 그룹은 보통 3강 3약, 먼저 시작한 3팀은 큐를 잘 하고 있어요. 새롭게 키우는 팀이죠. 제가 에메랄드였으니까 3그룹을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 레이스를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6그룹이 다 퀄리파이를 마감하는데 한 달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딱 마감을 하죠.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2002년 4월 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딱 1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 핀을 저희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가서 그 6개월 전에 했던 결단,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마감을 해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모습은 부친의 사망을 슬퍼하는 아들이 아니라 결단하고 더 빨리 해내고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6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30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중간에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제가 40 됐을 때였어요. 10년도 더 된 얘기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분, 괜찮은 분이었어요. 자영업으로 웬만큼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당시에 그분 표정으로는 굉장히 진심이었어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제가 40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표정에서 그 부러움이 묻어나요. 너무 부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참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이를 가지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보면 참 좋을 때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이야 정말 좋을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참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라는 말은 제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으면서 그분의 그 표정이 정말 그 40살에 성공한 사람, 40에 이미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성공한 누군가를 볼 때 그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이제 딱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분 나이는 50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새로운 걸 도전하기에는 이미 나이를 먹었다는 거지. 그 지금 이제 웬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물론 그 이후로 좋은 고객이 되셨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적으로는 전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분의 얘기가 떠올라요. 참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이 되면 40살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갈까? 나이가 50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20대의 아메이를 만났기 때문에 20대 때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 아메이를 알려보면요 어린 니가 뭘 안다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나 빨리 30 되고 싶고 나 빨리 40 되고 싶었어. 근데 40이 되었더니 40이 된 나를 보면서 50 된 사람이 나는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참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고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10년도 훨씬 더 넘어서 제가 50을 훌쩍 넘기고도 지금 몇 년이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 지금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나이 50에 40 먹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경민 사장님한테 엊그제 산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내린 나의 결론을 제 아내에게 얘기해 줬어요. 나는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제가 미국에서 새롭게 아메이를 시작할 때 나이 45이었어요. 그 첫 해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원래 잘 안 되던 사업이었으면 얘기가 다른데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하고 다이아몬드 이상을 10년을 꼭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메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메이는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수입 자체가. 그러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 문제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머니 리치를 이미 이룬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이 다 인정을 했는데 나이 45에 그걸 다 내려놓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내 삶이 통째로 그 배신당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울분 그런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괴로워했던 때가 45세 이영욱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영욱이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영욱이. 다운라인 한 명도 없었지만 세상이 다 뒤에서 수군거릴 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손잡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다운라인 한 명도 없는데 맵 펴가지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앞으로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앞으로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내가 다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5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50번째 생일이 될 때 이미 다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생일날 미국 아메이 본사에서 우리한테 미디어데이를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경험을 다시 해내게 되죠. 두 번의 도전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했던 이영욱이하고 45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영욱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매순간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2020년의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시면 그 시기, 그 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인생은 아름답고 누구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달 전인가요? 제가 또 한 번의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생일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패밀리 와이프하고 둘이만 있는 시간이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생일날이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생일인데 그날따라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복감의 원천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2년 전에 해낸 그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그 이후로 또 재정적으로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겠죠. 제가 미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할 때 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 어깨에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지어져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항상 부담감이 있었어. 부담감이 송금하는 거에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못 벌어서 못 보내드리면 어떡하냐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처절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어 나가도 수입이 충분히 나와도 우리 둘이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나오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했지만 항상 나한테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3대를 위로도 부양하고 아래도 부양해야 되는 내 책임이 나한테 내가 숨을 멎는 순간까지 나한테는 어떤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리적 부담감 한국에서 제가 수속 다이아몬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죠.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새로 쌓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고도 한동안 그 불안감이 저한테 잠존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생일에 그즈음 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앞으로 우리 어머니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목까지 사셔야 된다. 아버지 목까지 사셔야 돼. 건강하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뭐 항상 어르신들 단골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노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항상 매달 보내는 생활비 이외에도 의외의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그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거든요. 중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한 번도 편찮으셔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저를 지켜준 게 아메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메이가 없었더라면 효자 이영욱은 없습니다. 아메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떳떳하게 사랑구실했다라고 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 덕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덕분에 지난 생일을 맞이했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한국에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에게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챙겨야 될 거 다 챙길 수 있고, 그런 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아메이사. 그게 다이아몬드 되고 2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지난 그 편안함의 그 원진, 행복함의 근원이 그 심리적인 편안함, 둘이서 조촐하게 둘이 보내는 생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가 아메이 덕분에 참 잘 살았다. 아메이 덕분에 참 잘 살고 있다. 아메이 덕분에 앞으로도 참 잘 살 수 있겠다. 그 감사함이에요. 그 감사함.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이 누군가에는 결단의 해, 성장의 해,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참 아름다운 날이 돼서 오늘이 참 제일 아름답다.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다. 매일매일 정말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 간다면 2021년이 내년 이맘때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 아름다운 해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해를 맞이하자 라고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0대 초반의 이형욱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서 결단했을 때처럼 40대 중반의 이형욱이가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서 새로 시작했을 때 했던 결단처럼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스폰서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을 시스템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토가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의 출발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생애 주기에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인생의 배터리는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나는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매일매일 참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아메이와 함께 보내서 맞이하는 해해 년년이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노화를 하면서 사망을 향해 가겠죠. 하지만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면서 time rich, friend rich, money rich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각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나는 정말 멋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잘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서 그 모습을 향해서 가시자고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름답고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